안녕하십니까. 서초동사랑꾼 최한결의 변호사입니다. 영재법률팀장입니다. 네, 상간자 이제 소송과 관련해가지고 상간녀라고 동네방네 소문낼 거라는 협박을 받은 저희 의뢰인이 계셔가지고 네. 한번 이제 사례 설명 주시죠. 네, 사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상간자 소송 피고 입장입니다. 원고는 30대, 피고 30대 여성입니다. 원고의 배우자를 편의상 기남이라고 하겠습니다. 원고와 기남은 결혼한 지 10년차 부부입니다. 슬하에 두 딸을 낳아 예쁘고 화목한 가정을 꾸려가고 있는 평범한 부부입니다. 원고의 배우자 기남은 작년 중순부터 잦은 출장과 과도한 업무를 핑계를 대면서 외박을 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 원고와 다투는 일이 있었지만 기남이 외도를 할 것이라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의 친한 지인이 원고에게 이상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기남을 낮에 집 근처 땡땡땡 오피스텔에서 봤다고 했습니다. 원고는 잘못 본 것이 아니냐고 했지만 친한 지인은 기남의 뒷모습을 사진 찍어 남겨두었고 원고에게 보내줬습니다. 원고는 설마하는 마음에 친한 지인이 말한 땡땡땡 오피스텔 근처에 잠복을 했습니다. 한참 시간이 흐른 뒤 친한 지인의 말 그대로 기남이 땡땡땡 오피스텔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기남 옆에는 모르는 여자가 있었고 그 여자와 함께 오피스텔에 들어갔습니다. 원고는 충격을 받았지만 조금 더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잠시 후 함께 들어갔던 여자가 나왔고 1층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1층 카페에 들어간 여자를 관찰해보니 손님이 아니라 가게 주인 같았습니다. 원고는 바로 가게에 들어갔고 그 여자에게 기남을 아냐고 물었습니다. 원고는 그 여자에게 같이 오피스텔 들어가는 것을 다 보았고 기남에게 당장 전화해서 나오라고 하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렇게 하여 기남과 원고, 그 여자 이렇게 3자 대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는 사건의 피고였고 기남과 피고는 그 자리에서 원고에게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사과했습니다. 더해서 두 사람은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썼습니다. 그리고 합의금 몫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그 자리에서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원고는 기남에게 깊은 불신이 생겼고 결혼 생활은 거의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원고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힘들었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으나 얼마 뒤 기남의 휴대폰에 피고와 통화 기록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남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상간자 소송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원고는 각서와 오피스텔에 들어가는 사진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증거로 원고는 피고에게 3,100만 원의 상간자 소송을 제기합니다. 네, 일단은 그 원고가 낸 증거는 이제 그 이전에 오피스텔 같이 들어가는 뒷모습, 그리고 피고와 나눈 이제 뭐 대화 내용, 그리고 피고가 자백하는 대화 내용, 그리고 기남의 통화 기록과 이제 기남이 피고와 나눈 카카오 대화 내용, 이제 그건 최근 거죠. 그거를 증거로 냈는데 일단은 이 앞에 말씀드린 사례는 원고 소장 내용을 이제 추린 건데 여기만 보면은 이제 상간녀인 우리 피고가 각서 쓰고 무릎 꿇고 빌고 1,000만 원 줬는데도 또 이제 뭐 우리 기남 이제 원고 배우자와 만나서 부정행위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게 전혀 아니었어요. 이게 각서를 쓴 이유가 문제가 됐는데 원고가 이제 피고의 카페에 찾아와가지고 거의 매일매일 행패를 부릅니다. 여러 번 경찰이 출동을 했고 이제 경찰이 이제 그걸 말리고 이제 돌아가세요. 이거 좀 더 심해지면 업무방해로 고소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막 이렇게 해서 돌려보내고. 그래서 이제 피고가 계속 잘못했다라고 수차례 문자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원고는 계속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반성문 같은 것도 막 적어서 원고에게 보냈는데 계속 너를 뭐 너가 상간녀라는 것을 우리 정부에 다 알릴 거다 이런 말도 막 하고 피고의 부모님 전화번호까지 알아내가지고 단체 그 채팅방에 초대를 막 해요. 요즘은 이제 초대 거부하고 나가기 이거 누르면 되는데 그때는 나가면 또 초대하고 나가면 또 초대하고 막 이렇게 계속 해가지고 딸이 상간녀인 거 아세요? 이렇게 막 뭐 하기도 하고 그리고 지역 그 맘카페에 이제 카페 주인이 상간녀다 뭐 이런 식으로 막 글도 올리고 또 가게 앞에 상간녀라는 현수막을 걸고 전단지도 막 뿌렸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스토킹이라든지 명예훼손 범죄긴 한데 이제 피고는 계속 참았습니다. 그러다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형사 고소를 하였고 형사 고소를 하면서 이제 원고 배우자에게 당신 배우자 좀 말려달라라는 식으로 연락을 다시 한 거예요. 근데 원고는 이제 다시 연락을 한 것 자체만 두고 이제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이제 우리는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걸 좀 잘 밝혔죠. 밝히고 이미 또 합의금 몫으로 이제 1,000만 원 그 자리에서 바로 준 거 아니냐 이런 거를 좀 입증을 했고 그리고 이제 오히려 이건 역으로 그 피고가 이제 피해를 받고 있는 거다. 그래서 고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니까 재판부도 이거를 좀 인정을 해서 화해고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화해고소가 700만 원 나왔을 거예요. 750만 원이군요. 750만 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을 해라. 왜냐하면 이제 너가 그때 준 1,000만 원은 좀 적다라고 하면서 다 합치면 1,750만 원 정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번 거 여기서 끝내고 더 이상 당사자 간에 문제 삼지 마라 라는 식으로 하행고소 결정을 내렸고 이게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이 됐고 소송 비용은 각자로 가고 그리고 지금 이 고소는 계속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스토킹 범죄도 되고 명예훼손죄도 되고 협박죄도 되고 여러 가지로 다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피해를 당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이제 원고가 악감정에 받쳐가지고 이런 식으로 뭐 1인 시위도 하고 여러 가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형법에서 그 허용하는 범위를 좀 초과했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은 얼른 고소를 진행하셔가지고 다시는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제일 좋은 거는 바람을 피지 않아야죠. 이제 원고 배우자가 뭐 배우자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았다면은 그때부터는 아예가 연락을 하지 않는 게 좋은데 꼭 연락을 계속 해요. 그렇죠. 그게 굉장히 문제입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들 웬만해서는 배우자 있는 남자 또는 네. 배우자 있는 여자 만나지 마시고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그럼 다음에는 맞아. 우리 그 생활비를 준 남편 용서가 안 된다 이런 주제로 다음 영상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지금까지 소청 사람권 최한결 변호사였습니다. 명재법률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